KNOU 평생교육사협회 인턴십 교육, AI 활용 디지털 교육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 1회차, 2차시 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1차시, 2차시도 어떻게 보면 제가 깊이 있는 강의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정도로 알려드렸어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하는 이 스마트폰 강의 역시도 스마트폰 사진 촬영 강의도 워낙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진 촬영 모드, 영상 촬영 모드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스마트폰 자체 카메라는 갤럭시 폰을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금 메뉴가 틀리고 이제 없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나중에 또 아이폰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아이폰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요. 오늘은 갤럭시 S25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로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화면 공유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네, 이제 제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도 미러링도 그때 최혜자 선생님이 알려달라고 하셨었고, 이것도 하는 방법도, 미러링 하는 것도 좀 알고 싶어 하시어서, 이런 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살짝 쉽지는 않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해야지 서로 컴퓨터, 스마트폰, 이게 연결하는 걸 같이 보면서 뭐가 문제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 다음에 오프라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이제 우리 직접 하드웨어적으로 달릴 수 있는 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뭐.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요거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사진 정복이라고 했어요, 제가. 1시간 반쪽에 사진 정복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이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보시면 조금 많은 거를 얻어가지 않을까. 기존에 내가 찍었던 사진 촬영하는 방법, 뭐 편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찍게 되면, 퀄리티 있는 사진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제 최신 폰이 현재, 올 초에 나와 있는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이제 최신 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S25 엣지가 이제 삼성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8월 달이구나. 8월 달에 이제 폴더블 폰들, 폴더블 폰하고 이제 플립폰, 세븐이 이제 또 출시가 되긴 합니다. 가을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나서는 또 이제 아이폰 17이 나올 거인데, 어쨌든 이제 이 아이폰과 갤럭시 폰의 이 카메라 기능이 출시가 될 때마다 카메라 기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된다라는 거 아마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많이 해야 된다 하면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폴더블 폰도 좋고 플립폰도 좋긴 하지만 이 S 시리즈 이 S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이 울트라 버전을 구매를 하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좀 깊이 많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면 되고요. A 시리즈나 이제 뭐 이런 폰들 같은 건데 보급형이다 보니까 카메라 기능에서 이제 조금 뒤처지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사시게 되면 기본 아이폰보다는 아이폰 프로까지 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기종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성 S25 울트라의 이제 카메라 설정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오늘 이 설정 화면만 하다가는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이쁘게 찍는 방법을 몰라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냥, 인텔리전트 기능이라는 게 AI 기능이에요. AI 기능.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가진 AI 기능들을 담아놓은 거고요. 이제 QR코드 스캐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 이제 촬영 버튼 밀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셀피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일반 촬영에서 중요한 거, 이 촬영 가이드, 뭐 격자선의 수지수평 안내선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수지수평 안내선이라는 말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 사진 촬영에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촬영 가이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15 프로인데 15 프로에서도 이제 아이폰은 카메라 안에 설정이 있는 게 아니라 설정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 설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가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녹화 부분이라든지 설정, 여기도 격자가 있고 수증기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설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활성화시켜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화면, 스마트폰 카메라 화면이잖아요. 이거 같이 보시면 이게 스마트폰 화면인데 이 지금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설정 메뉴가 여기 위에 있어요. 설정이 여기 뭐지? 톱니바퀴가 여기 왼쪽에 있었는데 25로 나오면서 이제 UI가 바뀌면서 여기 이제 숫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숫자가 이 줌이에요, 줌.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 촬영하실 때 보통 사진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벌렸다 줌을 이렇게 늘렸다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가능하면 이 렌즈, 요 숫자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초점 잡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숫자를 선택하시게 되면 좀 빠르게 초점을 잡고 렌즈, 줌 변환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능들이 뭐 후레쉬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화소수, 어, 이 화소수하고, 그 다음에 모션 포트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 상단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 줌 버튼 옆에 점 4개가 있는 게 이제 빠른 설정 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도 여기 내려와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촬영 버튼, 하얀 거는 촬영 버튼인 거 다들 아시죠? 여기 촬영 버튼. 그 옆에 여기 이제 갤러리, 왼쪽에 있는 건 갤러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설정해주는 요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여기 있는 거 촬영 모드. 엄청나게 많은 촬영 모드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다 바깥으로 빼놨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안 해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끝에 가시면 더보기란에 다 있을 거예요. 더보기란에. 더보기란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다 바깥으로 빼놨어요. 이렇게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것들을 편집이라는 단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촬영 모드를 꾹 눌러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니까 이게 안 됐는데 이렇게 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는 게 난 필요 없다라면 이렇게 꾹 눌러 다시 위로 올려놓으면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난 이렇게 올린 게 다 마음에 됐다 그러면 저장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거를 다 밑에다가 다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빨리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깥에다가 지금 다 빼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촬영 모드들을 밑으로 다 빼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여기 이제 촬영 모드들 이 화면 자체에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여기 있는 메뉴들만이라도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설정, 톱니바퀴 설정 나오고 프레시.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것이 타이머. 요게 이제 그 숫자 타이머잖아요. 시간. 2초, 5초, 10초짜리. 요게 이제 타이머고 요게 이제 9대 16 비율이에요. 여기 9대 16 비율인데, 여기 화면 비율이에요. 화면 비율. 이거 터치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3대 4, 1대 1, 뭐 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게 되면 9대 16일 때 하고, 3대 4일 때 하고, 그 다음에 1대 1일 때 하고, 전 카메라 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일 때 하고, 화각이 달라지죠. 다시 한번 보세요. 화각이 달라집니다. 1대1, 그 다음에 9대16, 그리고 여기 3대4. 요런 카메라 화각이 좀 달라지죠? 요게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진 촬영하실 때
요런 것도 이제 화각에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을 어떻게 담을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풀로 촬영하실 때는 사진을 전송했을 때 일부 스마트폰에서 잘려서 볼 수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다른 폰은 이 풀 영역을 제공 안 하는 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풀보다는 9대16 아니면 3대4. 그다음에 나는 인스타 사진을 많이 올린다. 그럼 1대1 사진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12M은 이제 화소수. 카메라 렌즈의 화소수요. 1200만 화소, 5000만 화소, 2억 화소. 요게 기능입니다. 그러면 요 화소수가 올라갈수록 촬영 파일이 커지죠. 엄청나게. 그래서 용량 데이터가 커집니다. 그런 기능이. 그래서 저장하는 속도도 느리고요. 2억 화소로 찍게 되면 갤러리에 갔을 때 이 저장되는 이 불러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만큼 용량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이제 모션 포토라는 기능인데, 이 모션 포토를 쓸 수가 있냐, 못하냐, 요게 기능이 있어요. 모션 포토는, 어, 촬영을 하지만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사진을 내가 찍으러 가기 직전과 직후의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켜놓은 상태로 제가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면, 나중에 사진 영상을 보게 되면, 자, 이제 모션 포토 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나와요. 동영상으로. 요렇게 이제 찍는 게 모션 포토 기능이에요. 모션 포토. 선생님, 네, 그러면 그 모션 포토가 모션 네. 포토로 해놓고 찍으면 걔는 사진은 이미지가 아닌 거죠. 아니죠. 서 있을 이미지인가요? 때는 이미지로 나오는 거죠. 서 있을 때는. 여기 그럼 있을 땐 요게 이미지예요. 근데 모션 어, 포토 보기로 하게 되면 어. 3초의 동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걔 속성은 이미지인가요? 속성은? 속성은 이 기본 동영상인가요? 이미지인데 어, 모션 포토 어. 보기를 하게 되면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네. 그냥 확장자는요? 일단은, 어? 네. 확장자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확장자로 어차피 들어가서 보시면 네. 요거는 어차피 JPG예요. JPG. 아, JPG. 그게 늘 궁금했었어요. JPG.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모션 포트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 모션 포토를 쓰게 되면 분명히 눈 감은 사람들이 있죠. 눈 감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플레이를 시키면서 여기 스톱을 시키면 여기에서 이제 눈 감은 사람, 눈 안 감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꾹 누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톱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캡처를 하는 거지. 캡처. 이거를 이제 해서 저장시켜 놓고 요 2초 사이에 요게 있으면 여기 왼쪽에 동영상은 플레이를 하게 되면 왼쪽에 요렇게 나오는 게 요게 캡처 버튼이에요. 캡처. 이 음. 화면을 캡처하는 거, 이미지로 캡처하는 거예요. 요 기능이. 요 기능이 이제 동영상에는 항상 따라온다. 요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션 포토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능으로 현재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용도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걸 순간 포착으로 놓치는 장면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 담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만 봐도 뭐 하소서 그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세 개 있는 거는 필터. 그래서 사진의 색상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거. 요 뒤로 가면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요 메인 화면 사진을 찍는데 이 메인 화면에 있는 메뉴들도 선생님들도 잘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AI 인텔리전트 기능 있잖아요. 인텔리전트 기능. 그거는 다른 모드에서는 안 찍혀요. 이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여기 요 인텔리전트 기능 있죠? 문서 및 텍스트 스캔하는 거, QR코드 스캔하는 거, 촬영 구도 추천을 해주는 거, 인텔리전트 최적화 시켜주는 요 기능은 모든 게 다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가능하다. 이거 이외에는 안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안 되는 기능이에요. 자, 요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스마트폰 사진의 핵심 이제 보시면, 초점을 AF, 오토 포커싱을 해주는, 초점이나 노출 고정과 노출을 조절해주는 요 기능이 이제 이 메인 화면에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역광과 순광에 대해서 아시죠? 예, 역광. 역광일 경우에는 사진이 찍히는 사람,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찍히는 사람은 태양이 뒤로 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어두워지죠. 랑. 예, 어두워져. 그때 이제 이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요런 게 나타나요. 한번 눌러보면 꾹 누르면 여기 해가 나타나요. 여기 자물쇠가 나타나고. 그럼 요 해를 좌우로 움직이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왼쪽, 오른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상태에서 꾹 눌러서 자,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밝아져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순광과 역광을 가지고 촬영을 여기 요 해 모양을 꾹 눌러서 나타나는 요 해 모양을 가지고 역광일 때는 피사체 얼굴이 좀 어두워졌으니까 요거를 밝게 해서 요 꾹 눌러서 밝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순광일 때 얼굴이 너무 밝게 떨어질 경우에는 살짝 어둡게 찍어주시면 된다. 요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꾹 눌렀을 때 나타나는 요 기능, 요 아이콘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눌렀더니 자물쇠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물쇠가. 요게 바로 뭐냐면, 노출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노출을 고정. 무슨 얘기냐?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바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밝은 데도 있고, 살짝 어두운 데도 있고, 밝은 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요 밝은 빛의 화면의 밝기로 어두운 데도 똑같이 찍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선생님이 찍고자 하는 밝기 쪽에 갖다 놓고 찍고자 하는 밝기 쪽에 이렇게 화면을 꾹 눌러놓고 노출을 고정시켜요. 그러면 더 밝은 데로 와도 노출은 같아집니다. 노출은. 이게 노출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노출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여기서 지금 노출 고정 안 하고 이 상태로 놓고 여기로 밝은 데로 오게 되면 또 확 밝아졌다 다시 살짝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또 밝은 데로 갔다가 다시 살짝 어두워져요. 요게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진 촬영할 때도 되게 밝기 조절하는 게 좀 어둡게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할 때는 이런 게, 내가 밝은 데 갔다가 어두운 데 갔다 하면은 얘가 이제 밝은 데서 어두운 데 갔다가, 그럼 밝아졌다가 다시 살짝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정시켜 놓고 찍을 때는 화면을 꾹 눌러서 노출을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풀을 때는 그냥 다시 아무 데나 화면을 터치해주면 바로 풀립니다. 이렇게 꾹 했다가 그냥 아무 데나 터치해주면 다시 풀려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풀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각형이 뭐예요? 초점이죠, 초점. 요렇게 놓고 내가 초점을 잡고자 하는데 갖다 터치하면 초점이 되는 거고, 여기 터치하게 되면 여기 초점이 잡히는 거고, 요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요런 상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점 버튼, 여기 초점 잡아주는 거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피사체 역광과 순광일 경우에 화면을 꾹 눌러서 해 조절하는 거. 요거는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처음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 들었다? 최익재 선생님 처음 들어보시고, 이선환 선생님 처음 들어보시고, 김현 선생님 처음 들어보시고, 김현우 선생님 처음 들어보시는가? 절반 정도 처음 들어보시네. 예, 맞아요. 그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어,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모드에서, 뭐 인물 사진 모드도 마찬가지로 꾹 누르면 요 밝기 조절 다 가능합니다. 요게 기능이. 요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처음 카메라 화면을 켰을 때 여기서 조절하는 바탕화면을 꾹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메뉴들. 이게 눌렀는데 갑자기 나타나도 이게 뭐야? 난 처음 보는 건데 몰라서 놀래서 사용 안 하고 그냥 다시 닫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요게 이제 가로 세로 선이 만다는 한글 분할구로. 요게 이제 수직수평 안내선이에요. 이 까만 선이 수직수평 안내선인데 제 스마트폰 지금 보이시면 이 하얀 선 있죠? 요 하얀 선. 요게 수직수평 안내선입니다. 요게 이제 수증기고. 이 기준 여기 수평 잡아주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흔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이제 잡아주는 그 기준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줍니다. 기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사진을 찍으실 때, 요 풍경 사진 찍으실 때, 먼저 풍경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내가 찍고자 하는 풍경이,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을 니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6칸을. 여기가 기준,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수평선이 되고, 여기 한 칸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몰이나 일출을 찍으러 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 구름하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예뻐. 그러면, 그때 절반으로 찍는 게 아니라, 하늘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이 6칸을 쓰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이 3칸이 한 칸에서 2대1 기준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으러 갔는데, 태양이 비추는 그 모습이 하늘보다는 바다에 비추는 어떤 그런 윤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예쁜 거야. 이 반짝 일렁일렁거리는 파도와 함께. 그럴 때 찍었을 때는 파도를, 바다를 2로 잡아주고 여기를 하늘을 1로 잡아주시듯이 촬영을 하시면 될 거죠. 물론 촬영하실 때 여기 1대1 기준, 여기 다 절반으로 해서 1대1로 촬영하셔야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아마 거의 여기 수평선을 찍으실 때 가운데 기준으로 수평선으로 바닷가 가셨을 때, 뭐 산 정상 같은 데 가셨을 때도 이게 가운데 기준으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때는 이제 풍경사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많이 넣어줘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요렇게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사진을 그렇게 찍는데,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빨간 점. 이 동그라미 빨간 점이 뭐냐? 자,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지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황금 불알 구도.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다. 근데 여기에 위치시키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실 때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살짝, 어, 거의 드립을 할게요. 제가 이제, 모델을 놓고서, 이제 모델을 놓고서 사진을 찍어요. 모델을 놓고 사진을 찍는데, 자, 이렇게 찍는데, 피사체를 이렇게 놨을 때, 피사체를 이 가운데 놓고 보통 찍죠. 가운데 놓고. 카메라 지금 안 나오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운데 놓고 찍는데, 교차되는 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가운데 놓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살짝 이렇게 틀었어. 그러면 가운데보다는 바라보는 시선 쪽이 비어있게 공백을 놔두고, 바라보는 시선 쪽 공백을 놔두고, 그 다음에 이 교차되는 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켜라. 예. 그렇게 찍어야지 인물 사진 찍으실 때 제대로 인물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찍을 때는 풍경을 더 많이 담겠다는 거죠. 요렇게 찍을 때는 풍경을 더 많이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교차되는 점.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교차되는 점 이렇게 갖다 놓는다. 요즘에 이제 음 유퀴즈 언더블럭 같은 경우 그 유재석이하고 조세호가 하는 프로그램 가끔 보면 인터뷰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하고는 벗어나게 이렇게 찍어주고 이 사람의 뒷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카메라 사진 촬영하는 구도라든지 그 다음에 인물 사진 구도로 찍을 땐 배경이 확 날아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볼 때는 유퀴즈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라든지, 셋이 앉아있을 때 모습이라든지, 그 나왔던 출연진이만 인터뷰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클로즈업을 해서. 그때 촬영하는 구도를 한번 보세요. 그 촬영 구도를. 뭐 재방송을 보셔도 되고, 정규 방송을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배웠던 구도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는데, 뭔가 느낌이 근데 달라. 이렇게 잡아줘도. 이렇게 잡아줘도 느낌이 다른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요렇게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 잡아줘. 어, 피사체가 바라보는 쪽에 피사체를, 여백을 두고서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요렇게 촬영해주는, 요게 중요한, 수직 수평 안내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평선 얘기했었잖아요. 수평선. 이렇게 놓고서, 선생님이 요렇게 놓았을 때 풍경을 찍잖아요. 요렇게 이제 두 칸을 하늘로 잡는 거고, 아래가 바다가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바다가 더 멋있어. 이렇게 찍을래.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 이제 정 가운데 이렇게 센터로 놓쳐. 요런 식의 구도. 그 다음에 요 수직수평 안내서는 실내에서 찍을 때는 건물의 모서리 부분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 있죠. 그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찍으실 때 이렇게 막 기울어지고 이렇게 찍는 거를 요런 건물의 요 모서리에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찍어주면 찍을 때 벌써 안정감 있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촬영하실 때 요런 모습들을 좀 잘 다듬어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팀장님, 네,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기억하시기 좋게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파워포인트 그 공부할 때, 배울 때, 음, 요 안내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그때 예. 저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그 힘이 있는 점, 그래서 파워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아, 그죠. 그럴 수도 있죠. 파워포인트, 맞아요. 그렇게 아시면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지수평 안내선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사진 찍으실 때. 그래서 무조건 설정해서, 선생님들 설정해서, 만약에 설정이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라면 쭉 올려서, 여기 촬영 가이드, 요거를 파란색으로 활성화. 수지수평 안내선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요거를 꼭 활성화 시켜주시고, 저처럼, 요렇게 라인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라인이 나오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 풍경 사진을 찍으시든 인물 사진을 찍으시든 요 교차되는 점, 그 다음에 이 9개의 칸을 가지고 풍경 사진 분할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진이 기존에 찍었던 사진에서 독사진 찍어줄 때, 둘이 찍을 때 셋이 찍을 때, 그룹 사진 찍을 때, 그다음 풍경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시면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수직 수평 안내선, 그다음에 화면을 꾹 눌렀을 때 나타나는 노출 고정과 그다음에 이 밝기, 해를 이용해서 밝기 조절하는 거. 요거 요 두 가지만 선생님이 잘 기억해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된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사진 찍으신 거 앞으로는 이렇게 촬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카메라 안에 인물 사진 모드가 있다면 일반적인 풍경 사진 찍으실 때는 사진 모드에서 찍겠지만 인물을 찍겠다 싶으시면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어주시면 좋아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으시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이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을 땐 뒷배경이 날아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를 찍는다. 그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자, 보세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일배 이렇게 놓고 찍는데 뒷배경이 어떻게 돼요? 많이 어, 날아가죠. 이게 이제 이게 블러 효과라서 아웃포커싱 효과인데 요게 되는데 터치를 딱 하면 앞에 또 흐려지죠? 예. 초점이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인물 사진 모드가 이게 강한데 사진 모드로 한번 와볼게요. 같은 사진 모드. 같은 사진 모드인데 뒷배경이 어때요? 틀리죠? 네. 예. 그래서, 물론, 뒷배경이 제대로 나와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진 찍으실 때. 근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거는 언제든지 갤러리에서 이 뒷배경도 나올 수 있게끔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어요. 그러면, 인물 사진 모드는 상단에 준비되었어요라는 메시지가 떱니다. 요게 나와요. 요걸 나온 상태에서 찍으셔야 돼. 그래서 인물사진 모드예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자, 찍었어요. 그럼 찍으면 요 갤러리에 가서 이 사진을 불러오면 요 사진이 이제 돼요. 요 사진이 이제 인물사진 모드로 찍은 거예요. 어떻게 확인이 되냐? 화면을 꾹 위로 올리면 여기에 이제 그런 기능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인물사진 모드로 찍은 거는 배경 효과라는 메뉴가 뜹니다. 배경 효과. 자, 화면을 이 사진을 꾹 서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사진 정보가 딱 나오고 여기에 이제 메뉴들이 나옵니다. 요게 몇 가지 있는 건 AI 기능들이고요. AI 기능들이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신 분들은 요 배경 효과라는 게 나와요. 배경 효과. 그러면 요걸 탁 터치하시면
자, 보세요. 그러면 블러라는 게 아웃포커싱 효과예요. 블러. 현재 5라는 숫자죠. 여기 슬라이드를 좀 한번 올려보면 7까지 가면은 요 더 많이 흐려져요. 근데 요 숫자를 내리자 0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럼 거의 사진 모드가 똑같죠. 사진 모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고정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5에다 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터치를 살짝 바꾸잖아요. 터치. 그러면 앞에 게 흐려졌죠. 뒤에 게 선명해지고. 요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내가 터치와 터치를 해서 위치 조절을 하시면서 선명, 또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옆에 이제 서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볼게요. 스튜디오 효과는 한번 볼게요. 블러 효과에서 있을 때보다 얼굴에 한번 얼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얼굴 쪽이 밝아졌죠? 요게 스튜디오 효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스튜디오예요. 사진관.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을 때 조명이 있어요, 없어요? 조명이 있죠. 이 조명 빛을 얼굴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있고요. 자, 하나 더 눌러보면 이번 하이키 모드라 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밝아지는 배경이 전체 밝아지고 요게 피사체 중요한 피사체에만 남아있는 요 기능이 하이키 모노 기능 흑백으로 바꿔주면서 그 다음에 로우 키는 어두워지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는 초점 맞은 피사체만 컬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흑백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장을 바꾸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파일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파일 하나 더 늘어나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저장을 했으면 나중에 갤러리에서 복원이 가능해요. 원본 복원. 여기 보시면 어, 이게 가능할지. 요건 다른 파일로 저장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원본을 그냥 저장했다면 여기서 원본을 선생님들이 배경 효과 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저장했어. 파일 키모드로 줬어요. 요걸 그냥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요 파일이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요 사진을 갤러리에서 다시 가보면 원본 복원이 나옵니다. 이걸 터치하면 다시 원본 복원해요. 그럼 원본 그대로 다시 가요. 그래서 다시 저장 누르면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촬영과 동시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물 사진 효과를 이렇게 주게 되면 뒷배경이 많이 날아가는 거. 예. 요런 효과.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처음부터 내가 찍을 때부터 로우 키 모드, 하이 키 모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컬러 배경으로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로도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보시겠죠? 그래서 요 기능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 요 블러 효과는 기본 블러, 아웃포커싱 효과,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만 가지고도 일반적으로 사진으로 찍었던 걸 인물 사진에서 찍으시면 우리 이제 앞으로 찍어주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완전히 새로운 사진으로 탄생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 거의 이 스마트폰 사진 얘기 들어보면 사진 찍으러 이제 배우러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구사리 먹어요. 자녀들한테. 엄마 사진 찍지 말라고. 엄마 사진 찍으면 사진 다 망친다고. 아빠도 사진 찍지 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걔네들은 이쁜 사진으로 많이 찍거든요. 인물 사진 모드 특히. 이런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별도의 앱을 써서 사진을 또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되게 이쁜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 이 사진 모드에서 그냥 맨날 이 센터에서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도 좀 다리가 길게 보인다든지 얼굴이 작게 보인다든지 이런 좀 수고로움이 좀 필요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서도 찍는 거, 그다음에 아래에서도 카메라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마트폰 요 길이지만 이걸 돌려서 찍을 때하고의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리를 길게 보이게 찍고 싶으시면
본인 찍는 사람이 좀 수고로움이 좀 있어야 돼. 좀 어렵게 찍어야 돼. 쭈그리고 앉든지, 그다음에 바닥에 앉든지,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거꾸로 들든지, 이렇게 해서 찍어서, 서 있는 사람을 좀 더 길게, 이렇게 찍어준다든지, 앉아있는 사람이 다리가 길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찍어주시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찍어주면 뭔가 달라. 근데, 여기,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고, 아니, 피사체가 바라보는 이 시선 쪽은 여백을 좀 두고, 이렇게 찍어주면, 사진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정소영 선생님은 우리 일요일 날 찍었던 사진 그거 받아보신 거 보시면 그렇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 사진이 찍혀졌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부터 그렇게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진 모드와 인물 사진 모드에 아웃포커싱 효과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즘에 이제 5월달, 6월달 같은 꽃밭이 많잖아요. 꽃밭에 많이 가시잖아요. 꽃축제도 많고. 그럴 때 꽃을 찍을 때도 그냥 사진 모드에서 찍을 때보단 그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게 되면 꽃만 딱 돋보이게 찍혀지니까 되게 이쁘거든요. 그런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다 돼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그래서 웬만한 사진들이 다 이쁘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보면 음, 요렇게 이제 전 이제 좀 가깝게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요런 사진들 요런 이제 가깝게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라 뒷배경이 많이 날아가는데 요런 사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근데 저는 접사 사진을 상당히 좋아해서 접사 사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요런 사진들도 이제 요렇게 밑에서 찍은 거거든요. 완전히 밑에서 카메라를 완전히 거의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모스. 코스모스도 보면 우리 키 높이에서 많이 찍잖아요. 그 코스모스 찍을 때 보통 이 가을에 하늘이 구름이 되게 멋있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때 그 코스모스 밭 앞에서 바닥에 그냥 앉으세요. 바닥에 앉고 그다음 쭈그려 앉아서 카메라 거꾸로 들고 그렇게 찍어보시라. 하늘이 보이게끔. 이렇게 찍어주고 아니면 이 꽃 밑으로 아예 카메라를 갖다 넣는 거예요. 카메라를 아예 밑으로, 꽃 안으로. 그렇게 갖다 넣어놓고 위로 찍든지, 전면 카메라 찍든지, 후면 카메라 찍든지, 이런, 촬영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게 지나가시다 보면, 이런 하늘들의 구름들이, 어, 막, 제각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구름들이. 밤에 찍은 이 구름들인데, 그 손바닥 모양 같죠? 순간 찍은 건데 이렇게 모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찍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이제 이런 나무들, 그리고 이제 가깝게 보이는 이런 사진들, 이제 이런 노을 같은 거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런 이제 강아지 풀 같은 거, 네. 하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장마 막 올 때 구름이 진짜 예뻤잖아요. 진짜 구름이 다양했거든요. 뭐 희한한 구름도 막 생기고 이런 구름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구름 찍으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우리가 사진 갤러리에 있는 핵심 기능 마스터하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AI 기능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AI 기능. 선생님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방금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사진을 움직이는 라이브 사진 만들기 기능이 있고, 사진 속 인물 위치를 자연스럽게 옮기는 기능도 있고요. 사진의 배경을 내가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AI 기능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평 맞추기는 이제 편집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사진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AI 그림을 생성을 해서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검색하는 이런 10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 요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이 이제 찍었는데 선생님들이 음,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움직이는 경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아까 보이게 되면 예전에는 이 리마스터 기능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리마스터 기능도 AI로 사진을 효과 보정을 싹
해줘요. AI가. 그럼 이걸 누르면, 어, 뭐냐? AI가 사진을 싹 보정을 해주는 이런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능. 그럼 리마스터 싹 해서 보정 전과 보정 후에 화면을 슬라이드 보여줘요. 그럼 한번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색감이 좀 달라졌어요. 색감이. 그죠? 색감이 좀 바뀌어졌어요. 이런 기능들 좀 더 밝아졌죠? 색이 더 밝아지고 보세요. 선명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명도가. 한번 보세요. 선명도가 여기 별 보면 가슴에 별을 보시면 선명도가 여기 약간 흐린데 살짝 보시면 엄청 쨍해졌죠. 예, 이렇게 쨍해졌습니다. 요런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사진을 완전히 쨍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사진 리마스터 기능이에요. 리마스터. 자, 이제 우리는 뭐냐? 라이브 효과를 할 거예요. 라이브 효과. 그러면 요거 라이브 효과를 딱 주게 되면 사진이 배경과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거 라이브 효과를 주는데 한번 보시면 사진이 움직이죠? 제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기능. 요런 기능으로 얘를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 다른 파일로 저장하셔도 돼요. 라이브 효과로 저장된 파일로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요 기능이 되시는 혹시 선생님 계시나요? 요 기능이 되시는 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없어요? 아,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S25에 울트라에만 있는 건가 봐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모션 포토로 우리가 찍을 때 모션 포토 기능하고 좀 다른 라이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라이브 포토 요 기능이에요. 저 영상 9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9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방금 이거 찍었던 이 사진이 9초짜리 영상으로 된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AI 인물을 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화면을 꾹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움직여요. 이게 딱 됐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게 뭐가 나타나요. 이미지로 저장할 거냐, 스티커로 저장할 거냐, 공유할 거냐, 얘만 복사할 거냐. 예, 요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복사 누르고 얘를 다른 배경에다 갖다 넣어 볼게요. 다른 배경에다. 자, 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여기 배경에다가 지금 아까 했던 애를 꾹 누르면 뭐가 나타난다? 다시 그게 복사가 안 됐나 봐요. 꾹 눌러서 복사했고요. 다시 나가게 해서 갤러리에서 아까 그 사진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요 사진에다가 꾹 눌러서 아이고 붙여넣기. 그러면 얘가 왔어요. 그죠? 맞죠? 그렇게 쭉 늘리면 얘가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기울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뭐 요까지 해서 요까지 나오게끔. 그럼 얘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딱 됐죠? 그럼 여기 저장 누르면 다른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그럼 요렇게 사진이 저장된 거예요. 얘가. 보이시죠? 요 사진에 배경 사진에 아까는 요 사진이었잖아요. 요게 배경이 들어온 거예요. 아, 요런 AI 기능이 들어왔어요. 요것도 최신 폰에서만 되는 건지 선생님이 어쨌든 요런 AI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를 이제 꾹 누르면 그런 기능이 나오잖아요. 카메라에서 갤러리 들어가면 모션 포토 요 꾹 누르면 얘만 또 스티커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이미지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로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이 윤곽선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컷아웃 되는 거, 빈티지, 만화 스타일, 이게 윤곽선 뭐 이렇게 요런 걸로도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요런 스티커로. 음. 스티커도 만들 수도 있고요.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요게 이제 AI로 인물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가능해요. 꾹 눌러서, 음,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를 딱 누르면 이 상태에서 얘를 꾹 누르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잖아요. 얘가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럼 얘를 요렇게 이동을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 비워졌죠? 여기는. 여긴 비워졌죠? 얘를 생성 누를게요. 음, 음. 그럼 생성을 누르면 싹 없어졌죠? 이렇게 얘를 여기다 이동시킨 거예요. 이동. 이렇게. 이동시켜서 원본 보면 원본은 이거예요. 원본이 이건데 얘를 여기다 이동시키고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런 기능. 너무 신기하죠? 예. 얘를 이제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를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우고 생성 누르면 이제 다른 게 나타나겠죠? 싹 없어지겠죠? 없어졌죠. 근데 요 뒤에 손이 어깨 아까 가려져 있었는데 보세요. 손이 가려져 있었는데 손을 만들어줬죠? 예. 손을 만들어줬습니다. 뒤에. 요 정도로 요즘에 이게 스마트폰에 지금 이런 AI 기능이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최신폰을 사게 될 거야. 안 사게 될 거야. 최신폰을 사게 돼요. 진짜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 여기다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배경에다가 내가 뭔가 그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대충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생성 딱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뭘 그려주니까 이 뭐 같아요, 얘가 지금? 토끼? 토끼? 예, 토끼 같죠? 토끼를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딱 스케치에 따뜻한 이런 느낌으로. 어, 엎드려 있는 토끼. 그죠? 엎드려 있는 토끼가 나왔어요. 이게 원본이고, 엎드려 있는 토끼가 나왔습니다. 엎드려 있는 토끼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자, 다시 한번 그림 수정 한번 해볼게요. 편집. 요걸 지우고, 이건 지우고, 요걸 해도 되긴 하지만, 이거 쭉 눌러서, 이번에 여기다가 만약에 연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를 하나 그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배가 그려졌죠? 네. 네. 이렇게 배가 그려집니다. 대충 그렸는데, 이렇게 배가, 원하는, 것들로 그려져서 요걸로 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파일로 저장이 가능한 겁니다. 저장이 가능하고 다른 파일로 저장하셔도 되고, 요런 기능들이 AI 기능으로, 들어있다. 어떠세요? 엄청 놀라운 기능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물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진 배경 바꾸는 거. 아까 배경 바꿨죠. 배경 바꾸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물을 배경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할 때 좀 잔상이 좀 테두리 같은 이런 테두리 같은 게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너무 깨끗해져서 예전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PC로 가서 PC에서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따가지고 옮기고 붙여놓고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이미지에서 그거 아이콘만 아니면 어떤 그런 것만 따오고 싶을 때는 따와서 내가 다른 이미지에 넣고 싶을 때 그런 로고 같은 거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따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 네. 요게 이제 사진 배경 AI로 바꾸는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으로 하면 사진 수평 맞추기. 사진 찍을 때 보통 이제 보시게 되면 수평이 잘 안 맞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았는데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쭉 한번 갈게요. 제가 쭉 가서 무슨 사진이 나올까요? 요 사진 한번 그냥 볼게요. 요 사진. 요 사진 하나 보고서 솔직히 수평이 안 맞으면 이제 얘가 연필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편집 에디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에디터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자르기예요. 자르기. 자르기인데 요것도 요 기울기 조절. 여기 첫 번째 게 기울기 조절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평, 요거는 수직, 요 기능이고, 기울기 조절에 요거는 메뉴가 뭐예요? 여기 뭘까요? 좌우, 좌우 좌우 반전. 대칭, 좌우 반전이에요. 좌우 반전. 반전. 요거는 회전. 요거는 화면 키움, 비율. 화면 비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화면 비율. 근데 요 기울기 조절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가 있죠? 요렇게 내가 원하는 기울기로 딱 맞게끔 선생님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울게 됐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난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된 사진을 선생님이 이렇게 조절해서 요렇게 정상적인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정상적인 걸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근데 나는 이게 귀찮아. 그러면 여기 오토가 있어요. 오토. 오토도 얘가 알아서 잡아줘요. 오토. 오토로도 얘가 잡아줍니다. 근데 지금 내가 기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오토가. 오히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삐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런 AI 기능들이, 스마트폰 안에 지금 들어와서, 선생님 사진 수평 내가 잘못 찍었다. 아니면, 나는 찍었는데, 요렇게 기울기 조절하면서, 자르기로 나는 요만큼만 잘라갈래. 이렇게 자르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르기를 해서, 요 수직평을 선생님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직수평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추셔서, 찍으시면 요 모서리 요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AI 기능, 이 포토 에디터도 여기에 이제 이 자르기 요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보게 되면 그림 추가하는 거 우리가 아까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필터 밝기 조절 이렇게 찍은 사진을 선생님들이 필터 한 장으로 필터 여기 동그라미 세 개. 동그라미 세 개인데 우리가 촬영할 때도 이게 있어요. 바로 촬영할 때부터. 그게 어디 있었냐? 여기 상단에 이 동그라미 세 개. 같은 거예요. 촬영할 때 내가 필터를 넣어서 촬영할 거냐? 색감이 다르게. 아니면 선생님 찍으신 거를 쭉 가져가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연필 누르고 내가 원하는 필터를 눌러서 하나씩 보시면 여기 원본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색감이 바뀌어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선생님 원하시는 느낌대로 이게 다 필터로 인해서 다른 사진으로 탄생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그죠? 느낌 완전 다르죠? 이렇게 하시면서 색온도 흑백 사진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요런 느낌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필터로 새로운 사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 해가 뭐예요? 해가 중요한 거 이거예요. 또 해. 밝기. 밝기 조절하는. 근데 밝기 조절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1가지 메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밸런스에서 와서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사실은. 정답이 없고요. 이게 원본에다 아까 갖다 놓고 이 사진에서 자, 라이트 밸런스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밝기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밝기. 그다음에 요 밝기도 너무 밝으면 이렇게 살짝 어둡게 가도. 요런 거는 선생님이 노출. 요건 이제 세세하게 이 슬라이드 바 조절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색감, 요런 걸로 가시면 돼요. 대비는 좀 플러스로 가게 되면 진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흐릿하게 가게 됩니다. 흐릿하게. 요런 것들이 있고, 하이라이트는 밝은 데는 더 밝아지고, 어두워진 데는 더 어두워지는, 요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요런 그림자를 더 강하게 갈 거냐,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 어두운 데가 이제 그림자가 더 강해지잖아요. 요렇게 그림자 효과를 주는. 요 채도, 빼면 빼, 더하면 또 빨간색 쪽 계통으로, 좀 노란 계통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틴트는 좀 부드럽게, 사진 세 개를 부드럽게 좀 바꿔주고요. 색온도는 마이너스로 가면 차가워지고요. 플러스로 가게 되면 노래집니다. 웜 색깔이 나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이유가 이 웜 색깔의 전등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웜 색깔의 전등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면 왠지 모르게 사진이 이쁘게 보이고 좀 사진이 잘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카페들이 사진 그 전등들이 대체로 이렇게 웜 색깔의 전등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선명도는 그 말대로 선명도 좀 이제 흐리게 찍혔다. 초점이 잘 안 맞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해주시면 되고 너무 강하게 가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플러스로 너무 강하게 가면 자 볼게요. 요 느낌에서 플러스로 많이 가잖아요.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노이즈. 보이시죠? 노이즈 생기는 거. 선명도를 너무 많이 올리면 노이즈가 생겨서 사진이 깨져 보여요. 그래서 선명도도 적당히 내가 좀 선명이 잘 안 맞았다. 초점이 잘 안 맞아. 이럴 때 해주시면 돼요. 명료도는 마찬 그야말로 진하게 갈 거냐, 이렇게, 좀 색감을 좀 진하게 바꿔주는. 요 기능들이 이제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연필에서 필터와 요 밝기 조절하는 거, 이 조절. 요 두 가지. 요거는 카메라, 사진에 관련된 카메라 앱에서는 요 기능은 다 있어요. 요 새 모양이라든지 동그라미 세 개 있는 거는 어느 앱을, 카메라 앱은 거의 다 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편집 앱에도 들어 있어요. 영상 편집 앱에도. 편집 앱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다. 자, 이게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갤러리에 선생님들 앨범 폴더 많이 있죠. 갤러리에 가보시면 자, 갤러리 나가볼게요. 갤러리 가보면 사진이 있고 여기 앨범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앨범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앨범 폴더들이. 그럼 요 점 세 개를 누르면 앨범 숨기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여. 그러면 나는 이렇게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건 숨기셔도 돼요. 앨범을. 이렇게 만약에 해서 네이버 마이박스 숨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앨범이 마이박스 여기 안 보여요. 여기서. 이게 안 보이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폴더들은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선생님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제 다 보여지게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앨범 숨기기 그다음에 나타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게 앨범이 아예 하나도 안 보여주시는 뭐 몇 개, 서너 개만 보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기 앨범 모두 보기라는 게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클릭하게 되면 앨범이 다 보입니다. 앨범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여기 숨기기 기능으로 앨범을 할 수가 있다. 정렬 누르면 요 기능들, 직접 이름, 역순, 항목이, 데이터가 많은 순, 적은 순, 요런 게 내가 정리가 가능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진 무대가 엄청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 진짜 많아. 저는 지금 이거를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해 바꾸면서 2024년도까지 있던 사진을 다 백업을 봐서 빼놨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사진 강의하다가 보여줘야 될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백업 받은 바람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마트 사진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앱에도 가보면 여기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돋보기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진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찾고 싶은 걸 여기다 클릭을 해요. 내가 만약에 나무 음식 사진이다. 그럼 음식 사진만 다 나와요. 음식 사진. 음식에 관련된 사진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 강아지 사진이다. 강아지. 그럼 이렇게 강아지만 딱 치면, 강아지 관련된 사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 찾기 힘드실 때, 어떻게 한다? 여기, 돋보기. 돋보기로, 나는 무슨 사진 찾고 싶어. 여기 눌러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꽃에 관련된, 이 애기들도 꽃이래요. 여기 꽃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꽃이 있어서. 꽃이 있으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들이. 사진도 이쁘죠?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찍지 않은 사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필터에서 변형을 해본 거예요. 이게 원본이라면, 이렇게 제가 뒷배경, 요것만 칼라로 했죠. 그 다음에 또 바꿔보고, 또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사진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다음에 요 사진도 효과를 준 거예요. 요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 사진이 이렇게.
더 이뻐 보이잖아요. 사진 색감이 아까 거기 여기서 여기 이 해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막 조절해서 요 느낌이 사진 더 이쁘게 내가 봤을 때 이쁜 사진. 그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여기 수정하는 거는 보통 자기 주관이에요. 주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한 사진 검색도 가능하다. 우리 갤러리에서. 스마트한 사진 검색.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까도 잠깐 눌렀지만 요 사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 사진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타 값이 다 나와요. 메타 값이. 언제 어디서 찍었다. 사진 파일 넘버, 그다음에 저장된 위치, 무슨 카메라로 찍었고, 렌즈가 어떻게 사용이 됐고, 용량이 얼마큼 돼 있고, 사진 크기, 맥만 화소로 찍었고, 그다음에 아사 감도가 어떻게, 밝기가 어떻게 되고, 몇 미리, 그다음에 노출값, 그다음에 F값, 셔터 스피드 다 나와요. 이 S, 셔터 스피드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구글 지도. 구글 지도에 이 사진이 나옵니다. 그럼 클릭해보면 제가 이 청강 여기서만 찍은 사진이 115장이라는 거예요. 청강대에서 찍은 사진이. 그럼 여기 움직여 보잖아요. 이 구글 지도에서 내가 어디 가서 찍었다는 사진이 다 나와요. 이게. 갤러리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이 전국 지도로 안에 어디 가서 찍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세종시에서 가서 찍었던 사진들. 그죠? 여기 공주시에서 가서 찍었던 사진들. 이런 사진들이 여기 다 대전에 가서 찍은 사진들. 음. 이런 사진들이 전국적으로 다 분포돼서 보여지는 거죠. 저는 요게 이제 모여 있어요. 충청도 쪽까지. 경기도하고 충청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나들이를 가도 그 요 주변에서 놀다 보니까 밑에까지 안 가서 여기 울산에 갔을 때 찍었던 거. 울산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 음식 사진들이죠. 요런 사진들. 요게 이제 그 마을 들어간 입구에 있던 사진들인데, 이런 사진들. 그래서 선생님들 찍은 사진들이 구글 지도 안에 내가 어디 어디 가서 찍었다라는 게 다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서 보인다? 이 사진을, 이렇게 싹 드래그해서 올리면 여기에 메타 값이 다 나옵니다. 메타 값이.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나? 이제 사진. 근데 찍은 사진 이제 버렸어요. 이제 삭제를 해서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보시면 여기 있는 사진 중에 제가 하나 이제 삭제를 해볼게요. 있는 사진 중에 만약에 여기 사진은 제가 음, 얘를 지워볼게요. 우리 공연하는 거 충길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휴지통으로 버려볼게요. 휴지통으로 버렸어요. 그러면 사진은 안전 보관하는 기간이 30일간 보관이 됩니다. 보관이 되는데 이걸 어디서 찾냐? 자, 우리가 네. 나가 보면 앨범에 여기 점 3개 삼선 있죠, 삼선. 갤러리에 들어오시면 자, 갤러리에 들어오시면 사진 앨범 스토리 있고 삼선이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 쭉 여러 가지가 있죠? 메뉴가. 휴지통 딱 누르면 지금 저장된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일간 보관이 됩니다. 30일간. 30일간 보관이 돼서 갑자기 빠져나갔어. 저놈 했더니 갑자기 자, 30일간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복원을 누르시면 돼요. 복원. 그럼 어디로 간다? 아까 있던 위치로 그냥 갑니다. 아까 있던 위치로. 사진이. 그래서 선생님 찍었던 사진이 어디로 간다? 복원 위치로 갑니다. 찍었던 사진 위치로 걔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찍었죠, 걔가. 5월 초에. 여기 있죠. 여기 와 있죠.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이건 갤러리뿐만 아니라 휴지통이 이제 스마트폰에 세 개가 있어요. 카톡에도 있고, 문자에도 있고, 여기도 갤러리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휴지통은 30일간 다 보관이 되니까, 삭제했던 것들은 휴지통에 가서 복원을 하시면 복원이 된다. 사진 딱 친구한테 공유시켜주고 나는 내 거는 보냈어. 휴지통 보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더니 그 사진 다시 보내달래. 내 거 없어졌다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받아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갤러리에서 이렇게 삼선을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 즐겨찾기 이거 누르게 되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좀 마음에 드는 사진들이 있다. 나는 이거 중요한 사진들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눌러보면 여기 이 사진에 여기 요거 하트 있죠. 요걸 눌러놓으면 즐겨찾기로 가는 거예요. 즐겨찾기로. 사진이. 아시죠? 요거 아시는 분.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요 하트를 눌러놓으면 즐겨찾기로 가서 여기 삼선을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 항목에 얘가 들어온다. 이렇게. 어차피 날짜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진 찍었던 것들이 이렇게 내가 갤러리에 앨범들, 그다음에 사진들, 메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 복원도 가능하고 중요한 사진은 즐겨찾기를 해서 언제 어디서 찾아보기 쉽게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서 중요한 선생님이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 촬영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드, 아까, 카메라 모드에서 인물 사진 모드를 알려드렸죠. 인물 사진 모드. 인물 사진 모드를 알려드렸는데, 그거 말고 몇 가지 많은 모드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모드들이.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인물 사진 모드가 아까 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아웃포커싱. 요 중요한 겁니다. 아웃포커싱. 요거 하는 거. 인물 동영상에도 이게 가능해요. 인물 동영상에도. 동영상에서도 아웃포커싱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어, 근데 얘는, 편집 모드에서 수정은 안 돼요. 아까 인물 사진처럼 그런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포커싱 되는 인물 사진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아시죠? 파노라마. 예.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시선 안에 사진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시선 안에 풍경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찍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사진 모드, 파노라마 모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런 사진을 찍게 되죠? 풍광 사진을. 근데 요즘에는 이 파노라마 사진으로, 어, 이 프로필 사진도 찍습니다. 풍경 사진하고 함께.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 도시에 보시면 이 교회가 이게 엄청 높죠. 이 교회 높은 거를 선생님이 나 여기다 놓고서 얘를 찍고 싶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거를 찍을 때 파노라마를 찍는 거예요. 이걸 찍을 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실 때, 자, 파노라마로 풍경과 같이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이 파노라마 요 기능이잖아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 파노라마 기능을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요걸 딱 놨을 때,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얘가 가죠.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스톱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밑에서부터 위로 찍어도 되죠. 밑에서부터. 그러면 지금 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가 밑으로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는 방향을 얘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위에서 찍는 걸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얘가 또 왔다 갔다 하네요. 도와줘야 되는데 얘가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자꾸 도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 모드에서도 이 높이가 다 잡히지 않을 때는 뭐 63빌딩이든 롯데타워든 이런 게 안 잡힐 때는 큰 높은 탑이라든지 이런 거 찍으실 때는 이 파노라마로 높이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위에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사진이 이렇게 길게 나오죠? 이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진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이 파노라마에서 풍광이 안 잡힐 때, 이거를 이제 풍광으로만 찍었는데, 높은 빌딩 숲의 어떤 대각선 구도 같은데, 도로, 아니면 인도 같은 데 서 있는데 풍광이 되게 멋있어. 서울의 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도시라든지 이런 데 멋있는데, 사진 모드에 담기에는 너무
애매해요. 그러면 이 파노라마로 선생님이 밑에서부터 위로 훑든지, 아래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든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낌, 이 파노라마, 이 풍광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 풍광이, 그 다음에 뭐 메타스콰이어 콰일의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도 한눈에 안 잡히면은 그런 걸 이렇게 이제 훑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놓고 같이 찍어주면 그러면 더 멋있는 풍경과 본인 프로필을 같이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진이 가능해요. 그런 사진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사진은 파노라마에서 재미있는 사진은 매직 미러 형태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매직 미러로. 그런 느낌의 사진. 거울에는 피사체가 있는데 거울 앞에는 피사체가 없는 이런 사진들.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이제 매직 미러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이 지금 제가 찍은 것 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매직 미러인데, 자, 보시면, 어디에 있을까요? 아, 여기 사진 강의 안에 있나 보다. 앨범에 있나 보다. 음, 매직 미러 사진이라고 해서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또 찾으려니까, 막상 찾으려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아, 여기 있다. 자,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시면, 지금 거울 앞에는 내가 지운 게 아니에요. 거울에는 여기 피사체가 있죠? 이 화분. 근데 거울 앞에는 이게 없어요. 거울 앞에가. 이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있는데, 이게 거울 앞에는 이게 없어요. 이거를 이제 파노라마로 이게 찍는 방법이에요. 이 파노라마로. 음. 그래서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찍는지. 이 파노라마는 얘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게 찍으실 때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요 박스. 요 박스가 중요한 거예요. 박스가. 그래서 내가 이동하는 도중에는 요 안에 있는 내용만 찍, 여기 보이는 게 안 찍혀요. 여기만 찍히는 거예요. 여기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파노라마는 여기 사진만 찍히는 거예요. 피사체가. 피사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찍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찍힌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안에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한번 또 찍어볼게요. 찍었고 다시 얘를 제가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찍었는데 자 볼게요. 사진이 어떻게 나오나? 자 보세요. 지금 하나의 사진 안에 지금 이거 어벤져스가 얘가 캡틴 네, 아메리카가 몇 명이에요? 세 개. 세 명이죠. 네,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이 쌍둥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파노라마가. 자, 파노라마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노라마는 여기 안에 있는 피사체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안 찍어요. 서 있을 때는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내가 피사체를 이렇게 놓고 찍잖아요. 이제 가깝게 가서 찍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찍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놓고 찍었을 때 내가 이제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 움직이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 사각 하얀 박스를 벗어나면 벗어나고 난 서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안 찍어요. 얘가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찍어 놓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 또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러면 그때 찍는 거야, 얘가. 찍었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다시 가. 갖다 놔요. 그럼 내가 손이 들어왔지만 손이 안 나와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면 그때 손이 없어져.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다시. 저 아까 이거 조금 내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하고 좀 다르게 나왔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해보시면 파노라마로 쌍둥이 사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파노라마로. 이 파노라마 나오면서 이런 사진도 찍었지만 TV 예능 프로에서 이 파노라마 사진으로 쌍둥이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한때는 이 파노라마가 스마트폰 안에 장착이 된 이후로 한 10년 됐잖아요. 그때 이제 되면서 이 쌍둥이 사진이 인싸 사진이었어요. 한때는 인싸 사진. 그리고 한때 이게 이제 묻혀졌다가 유튜브가 다시 발달이 되면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쇼츠가 활달이 되면서 이 쌍둥이 사진 이런 사진 찍는 영상 쇼츠 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최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러면서 요런 파노라마 사진 찍는 재밌게 사진 찍는 방법 중에 요 파노라마로 쌍둥이 사진 찍는 쇼츠 영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쇼츠 영상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지인들하고 한번 같이 이 파노라마를 한번 찍어보세요. 잘 안 돼요. 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 사각형 안에서, 요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나는 움직였다가 서야 돼요. 섰다가, 그리고 나서 움직이게끔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들어오게끔 하고, 다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예전엔 이게 안 되니까, 좀 힘들었는데, 요게 제가 말로는 이게 쌍둥이 사진 나왔네. 이 사진 나왔네. 이게 되지만 선생님들이 막상 해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같이 거울 속에는 물건이 있지만 거울 앞에는 물건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그림자를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뭔가 들고 있었어. 그러다가 파노라마로 그 딱 찍고 그 벗어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이 피사체를 치워버리고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벽에 있는 그림자에는 뭘 들고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광 사진 찍는 것만 찍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이런 쌍둥이 사진, 그다음에 매직 미러 사진, 이런 그림자 사진,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고 한번 우리 평생교육사 협회 방에다가 한번 이런 사진 찍었다. 한번 올려보세요. 파노라마로. 그러면 찍어보시면 이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버튼 있잖아요. 요 사각 박스. 요 라인을 이 작은 라인 있죠. 이 가는 선. 요거를 벗어나면 얘가 꺼져요. 그 다음에 너무 느리게 가면 사진이 겹쳐버려요. 그래서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도. 이 카메라 움직이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찍어 보셔야 되는. 자, 이런 게 있다. 파노라마라는 요런 사진 말고, 이 풍경 사진 말고,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도 한번 찍어 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랩스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랩스. 요게 지금 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아주 재밌는 기능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하이퍼랩스, 자꾸 클릭이 돼서, 하이퍼랩스는, 지나가는 사람의 자동차 움직임이나 같은 장면을 실제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영상을 담을 수 있고, 고정된 위치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효과, 촬영한 장면이 실제보다 빠르게 보여주는 영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구름, 일출, 일몰, 이런 거 찍을 때 하이퍼랩스로 찍습니다. 하이퍼랩스로.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 제가 이제 갤러리에서 한번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퍼랩스는 한번 보세요. 지금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구름이 2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언제 가서 보겠어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본다면 이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을 자 플레이 시켜볼게요. 구름 이동하는 거 보였죠? 그 다음에 요거 이동하는 거, 구름 이동하는 거, 구름 이동하는 거. 이런 게 찍을 수 있는 게 뭐냐? 하이퍼랩스, 하이퍼랩스.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그러면 하이퍼랩스로 이런 사진 찍을 수 있지만 선생님 아까 이제 보시면 여기 있죠? 고정된 위치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화나 예능 프로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주인공은 가만히 서 있는데 주변 사람이 막 지나가는 영상들. 이게 하이퍼랩스예요. 이거. 그게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스마트폰에서. 옛날에는 이 비싼 카메라로 아니면 진짜 고가의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게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움직이는 구름, 달리는 자동차, 그 다음에 달리는 자동차의 빗줄기, 이런 걸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럼 어디에 있냐? 이 하이퍼랩스는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이퍼랩스가 있는데, 이 하이퍼랩스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하이프레스 기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갤럭시 폰은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상단에 있는데 이 상단에 이거 한번 눌러 보시면 요런 배율이 나와요. 이런 배율. 요런 배열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오토는 얘가 알아서 찍어주는 거 알아서 찍어주는데 15X라는 거는 이 달이 보이잖아요. 이거 보면 밤에 속도가 빠른 대상을 촬영할 때 그러면 밤에 속도가 빠른 대상을 찍는 자동차 가잖아요.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빗줄기만 보인다는 거지. 네.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15X는. 그 다음에 45X는 이런 빗줄기. 이런 것들 찍고, 요 속 빠른 대상. 요 45X는 이제, 요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 불빛. 300X는 뭐냐? 별의 궤도. 별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별의 느낌. 이런 게 가능하고, 5배속은 움직이는 사람, 10배속은 차가 많이 지나가는 곳에, 그 다음에 15X는 하늘의 구름, 30X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을 혼자 세워놓고 찍는다, 이런 거 할 때 찍을 때. 근데 일몰이나 일출 찍을 때. 요 일몰이나 일출 찍을 때도 그냥 보시면 찍잖아요. 그러면 찍으면, 자, 보여드릴게요. 요런 사진들. 지금 요 떠오르는 요 해 사진. 여기 지금 요런 느낌의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요거. 요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자, 요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어, 지금 또 보시면, 빠르게 움직이는 사진들이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진들. 요런 거. 요거는 정상적인 속도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찍은 거고, 요것도 그냥 정상적인 속도고, 최근에 지금 이제 제가 촬영했던 것 중에, 음, 보시면, 여기 있다. 요것도 구름 찍은 거예요. 구름. 요렇게 구름 뭉그러지는 걸 못 찍잖아요. 근데 하이프레스는 이걸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8초잖아요. 8초면, 제가 한 3분 이상 들고 있던 거예요. 이거 가만히 서서. 3분 이상을. 보시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뭉그러지는. 근데 순간 우리가 이거 지나가면 이거 못 봐요. 이거는. 이런 구름을. 못 보는데 이걸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여기 넘어갈까 모르겠네.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역동적인 구름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구름 있죠. 보이시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찍는 이런 구름들. 이런 거. 이런 구름들. 그다음에 이렇게 구름 보이시죠? 네, 이런 거를 찍고 싶을 때는 하이퍼랩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하이퍼랩스.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 이런 것도 하이퍼랩스로 찍은 거예요. 이런 것도. 네. 이렇게 하이퍼랩스로 찍을 수 있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은 영상들을 찍어볼 수 있다. 그래서 재밌는 좀 독특한 이런 영상으로만 가지고도 이런 하이퍼랩스 아니면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영상만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서 어, 구독자가 엄청나게 나오신 분이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신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음, 슬로우 모션, 요 슬로우 모션이 있어요. 이 슬로우 모션으로만 지금 갤럭시 S25가 되면서는 슈퍼 슬로우 모션, 아주 더 느리게 해주는 그런 슈퍼 슬로우 모션은 없어졌는데 이 슬로우 모션을 찍게 되면 제가 찍은 영상 중에 요게 이제 슬로우 모션을 찍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한번. 손 움직이는 거, 물 떨어지는 거, 뭐 손을 지나가는 거, 이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게 슬로우 모션이에요. 이런 걸로만 찍어서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것만. 느낌이 완전 새롭잖아요. 이런 것만 찍으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만. 그럼 물 같은 거 찍으실 때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사진을 찍어본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을 텐데. 요런 사진, 요런 것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이퍼레스 찍은 거예요. 이게 재밌잖아요. 이런 영상들이. 요런 영상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바람 부는 이런 나무를 제가 하이퍼레스 제가 찍었는데 느낌이 막 떨리잖아요. 바람 불어서 이게 떠는 모습. 요런 것들도 찍어봤고 재밌습니다. 음. 수조 속에 있는 물고기들인데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한 10초 동안 제가 찍어봤어요. 이렇게. 이런 하이퍼레스나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이 재밌게 찍어볼 수 있는 영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 요게 이제 그런 하이퍼레스 기능이죠. 이제 슬로우 모션은 좀 이제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진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선생님들 찍으실 때 좀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들을. 그래서 이 하이퍼랩스나 슬로우 모션으로만 영상을 담으셔도 그 다음에 밤하늘의 별 궤적 같은 거 찍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하이퍼랩스로, 그때는 엄청 30분에 보통 2초예요. 30분에 2초. 그러면 제가 들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삼각대에 받쳐놓고 하늘을 놓고 빛이 하나도 없는 뭐 산속이나 강원도 이런 데 가가지고 찍으시면 밤새 그냥 배터리 걸어놓고 한 새벽 1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찍어도 몇 초 못 건져요. 30분에 2초니까 2시간 동안 찍어봐야 8초밖에 안 되잖아요. 8초.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진짜 멋있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퍼랩스 슬로우 모션 뭐 이런 걸로 한번 찍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영상 찍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진 찍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사진을 찍는 거는 좀 추억이 좀 담을고 웃기는 사진 좀 찍고 싶을 때는 파노라마 그죠? 파노라마 찍고 좀 더 멋진 인물 사진 찍고 싶을 때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다. 여러 가지 모드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있는데 근데 음식 사진 찍으면 음식 모드에 찍으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색감이 음식에 맞게끔 잡아줍니다. 이제 그렇게 사진을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드들도 한번 같이 봤어요. 이제 봤으니까 한번 사진 찍으실 때 오늘은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 기능으로 AI 기능들이라든지 갤러리에 들어있는 AI 기능, 그다음에 이 화면, 스마트폰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이 화면 메뉴들 꾹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런 밝기 조절, 노출 조절, 이런 것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각 모드에서 좀 중요한 거, 재밌고 좀 선생님이 많이 찍어 보셨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제가 찍는 거는 이렇게까지 했고요. 공유 중지하고. 음,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지금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그 스마트폰, 갤럭시 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예쁘게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풍경사진 찍는 거, 산물할 선도 알려드렸고, 좀 앞으로 사진 찍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네. 됐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 기능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누른다고 해서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눌러보시고, 녹화 버튼도 눌러보고, 사진 버튼도 눌러보고, 이렇게 해보시고, 지금 오늘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실습으로 해서 파노라마 찍으신 거 진짜 쌍둥이 사진 한번 찍어 보셔가지고 한번 우리 갤러리 우리 협회 전체 톡방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연습을 해서 좀 더 잘 나온 사진들을 한번 올려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사진 촬영 뭐 잘 찍는 방법, 그다음에 갤러리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 궁금하신 거 끝내지 마시고 한 사람씩 다 시켜서 소감 한 번씩 들으세요. 소감 한번? 와, 자, 그러면, 자, 어, 우리 지금 네. 카메라 켜신 분 중에, 자, 우리 최익자 선생님, 제가 보이시는 제일 왼쪽 상단에 계시는 최익자 선생님이 오늘 들으신 소감은 어떠신가 한번 간단하게, 짧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제가 그 오늘 들은 그 강의는 들어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했던 거를 봤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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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예. 예,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카메라가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상위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제일 잘 찍을 수 있는 그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경 선생님. 아, 예. 저는 좀 기종이 예전 거라서 중간중간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AI 빼놓고는 그래도 웬만큼 다 예전 기종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맞아, 있어요. 저도 있는 거를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했었구나라는 반성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순환 선생님. 네, 저는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길게 나오는 모습이 참 부러웠는데 오늘 좋은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그 파노라마로 한번 찍어 보시면 아마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쌍둥이 사진 찍어 보시면 없으실 거예요. 한번 찍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지인분들하고. 그치? 우리 김현 이사님. 파노라마도 즐겨 찍고, 그다음에 그 슈퍼 슬로우 모션 예, 그것도 이제 자주 찍었었는데 예. 파노라마가 위아래로 되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가로만 됐죠. 감사합니다. 다들 네, 가로만 생각하셨는데 네네, 위아래로 탑, 업다운이 된다는 네, 거. 큰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풍경 사진 찍으시면 진짜 이쁩니다. 자, 우리 로 들어오신 우리 이 성함이 뭐, 이은주 선생님이신가? 네. 선생님, 카메라 안 되시는구나. 마이크 못 키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정서정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 네, 네. 저도 쌍둥이 사진 도전하고 싶어요. 다른 기능들은 웬만큼 있는데 그 AI 기능이 많이 탐나긴 하는데 그건 휴대폰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랑 쌍둥이 사진 한번 도전해서 성공하면 올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자, 우리 김경련 선생님. 파노라마 할 때 계속 운전하면서, 그리고 애 기다리면서 그 핸드폰으로 보니까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화면이. 아, 어두컴 이래갖고.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래도 한번 집에 와서 잠깐 또 파노라마 하는 부분, 일단은 조금은 들었거든요. 한번 해보고, 약간 귀차니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쓸 때, 에이, 몰라, 그냥 사진 모드에 놓고 맨날 찍기만 하고, 이제 이랬는데, 인물 사진으로 웬만하면 해놓고 인물 사진 주로 많이 찍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좀 활용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기능이 있는 거는 대충은 왜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찍는 거 보고. 근데 너무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은주 선생님. 저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라, 그쵸. 아, 아, 네. 기능 찾다 보니까, 아이폰에서는 네, 갤럭시 인물 사진 모드도 역시 또 거의 비슷하게 아이폰에도 인물 네. 사진 모드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 밝기 할 예, 때, 그건 똑같이 그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긴 하는데, 갤럭시는 이렇게 옆으로 했잖아요. 예, 아이폰은 위아래로 예, 맞아. 하더라고요. 위아래래요. 맞아. 그런 것도 아니, 이렇게 있고, 교묘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먹나? 예, 그렇게 아이폰은? 되어 막, 있고,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은 모드라 보시면 인물 동영상 모드가 아이폰에서는 이제 음. 시네마틱 모드.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인물 동영상 모드는 갤럭시보다는 지금 아이폰이 시네마틱 모드가 훨씬 더 좋다. 그,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는 아이폰이 좋은 게 있고 갤럭시가 삼성 게 좋은 게 있고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이 기능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삼성 거 쓰시는 뭐 이런 모드가 있는데 보면은 제 것도 막 이렇게 찾아봐요. 저도 이제 하고 싶으니까 이용자들 찍어주고 싶어서 그러면은 또 저는 없더라고요. 막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게 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 진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이 저한테는 되게 오래전부터 써서 편리하긴 하지만 요즘에 삼성폰도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런 것도 조금 막 지워지고 막 그런 거는 되게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예, 너무 예. 좋아졌어요. 저도 깜짝 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되게 탐나더라고요. 탐나죠. 아직 예. 아이폰이 AI 기능을 음. 많이 탑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탑재가 되는 그 때가 되면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이제 네. 카메라 키지 않으신 이제 네 분 계시는데 그분 선생님들도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아니, 우리 이정미 이사님 얘기 안 했어요. 이정미 이사님 저기 계시구만. 이사님! 카메라, 예, 아니, 예. 마이크를. 마이크를 못 끼셔, 마이크 안 되실 끼시는 거? 것 같아가지고 못 끼시러 되실 거예요? 안 되세요? 안 되시나 보다. 안 목소리를 되셔요? 들려주세요. 예, 스마트. 그랬구나. 네, 오늘 어쨌든, 저도 아이폰이거든요. 우리 김윤수 선생님 나중에 과외 받으러 갑시다. 출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출사. 출사해서 네. 평생교육에 이 카메라 조작하는 거 기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폰도 이제 출사 같은 거 나가시면, 이 기능들이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촬영하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 3분할선 요 기준으로 교차점 위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풍경사진 요 3분할선에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맞춰 주시기만 해도, 지금에 찍는 사진보다는 훨씬 더, 진짜 100% 이상,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지금 거의 1시간 40분 됐어요.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축제 갔다 오셔서 지금 아직도 피로가 여덕이 안 풀리셨을 텐데, 네, 안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AI 스마트 워크에 관련된 것들 활용할 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카드뉴스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또 마지막 시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들어오실 수 있으시면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